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뤄볼 사건은 파옥 사건입니다. 파옥이라는 게 뭡니까? 감옥을 부수는 거죠. 얼마 전 서부지방법원 어떤 그런 난입이 생각나는데요. 사실은 이 감옥을 부순다는 것은 어떤 법치라든가 사법이라든가 그런 쪽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 기념일이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죄수들을 풀어준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감옥을 부순다는 것은 그 체제에 대한 아주 가장 강력한 어쨌든 뭐랄까 도전이랄까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이제 파옥을 어, 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2년 이제 철종 13년입니다. 이해 이제 시친이 뭐냐면 이제 살해당한 사람, 시는 이제 시신할 때 시자고 친은 친할 친자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원래 그 어떤 피해자죠. 살인 피해자의 이제 친척, 가장 대부분은 이제 뭐 부모 자식이라든가 그런 이제 부인이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친척까지를 다 시친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친이었던 박종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살해당한 사람은 박진항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아들 박종하가 어, 옥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혐의자 피고였던 박기화라는 죄수를 때려 죽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감옥을 부수고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거죠. 충청도 한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뭐 한산 못이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살인 사건이니까 각 고을에서는 판결할 수가 없어서 도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충청 감사가 이 판결을 이 심의해서 이제 조정에 올립니다. 이게 아마 이제 사건이 일어나지 한 6년 정도, 5, 6년이 아마 뒤였던 것 같아요. 그 6년이 지난 뒤 자기 아버지의 원수에게 복수해서 하루아침에 자식의 도리를 다했으니 일이 매우 통쾌하고 실정은 용서할 만하다. 어떻게 문상당이 웃은 거죠. 어떻게 법을 어긴 건데 통쾌하고 용서할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멋대로 죽인 죄를 저질렀으니, 그러니까 정상은 참작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옥에 가준 사람을 이렇게 죽인 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멋대로 죄를 저질렀으니 법으로는 용서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그 충청도 가명에서 법에 비추어서 처리하겠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조정에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법행정의 최고기관이 이제 형조, 지금은 법무부죠. 형조에서는 이제 그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올려서 다시 왕에게 올립니다. 지금껏 6년이나 사실은 목숨이 붙어 있었던 것 자체가 잘못된 사법행정이다. 어떻게 그렇게 이 살인자를 6년이나 살려둘 수가 있느냐. 그리고 원래 원수를 죽인 거에 대한 형률은 이제 일반 사람을 죽인 것과는 달리 따로 규정된 게 있으니 이 충청도에서 그 형률에 의해서 자기들이 처벌하겠다고 한 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없지는 않다. 다만 이러한 이제 사람을 죽인 중대 사건인데 임금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감사가 자기가 지레짐작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월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추고하고 이 죄인 박종하는 그 해당하는 형률에 의해서 처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형조가 보고를 하니까 이제 이 철종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박종률은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느냐? 이 대명률에는 이제 이러한 규정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직계 존속이죠.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죽이면 장 60대입니다. 물론 뭐 장 60대가 중형이라면 중형일 수 같고 경형이라면 경형일 수 있지만
사실 오늘날에 비추면 가벼운 형이죠. 뭐 매 60대도 장 60대도 사실은 굉장히 좀 뭐 많이 이제 고통스러운 형벌이지만 사람을 죽인 것에 비하면 좀 가벼운 형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효라는 그 당시에 가치를 실현한 것으로 봤다. 그렇지만 사람을 죽인 건 잘못이니까 그 정도로 아마 처벌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원래는 장 60대로 끝나는데 또 이제 그 단서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자기 현장에서 목격했는데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누가 죽인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면은 용서합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자기 부모가 죽는데 그걸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바로 그 자리에서 원수 갚는 것을 용서하는. 그러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발견해서 죽이면 용서하고 차후에 죽이면 이제 장 60대를 이제 때리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금 형조의 판결 중에 추고라는 말이 나왔어요. 감사가 충청 감사가 자기가 이제 그 판단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니까 형조가 이거는 왕한테 보고해야 될 일인데 보고하고 처리할 일인데 순서가 바뀌었다 해서 추고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 추고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이게 뭐 이걸 형벌로 봐야 될지 뭐 징계로 봐야 될지 애매한데 사실은 추고라는 것은 뭐 처벌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사실관계 조사랄까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도 많이 하는지 모르는데 예전에 뭐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회사 같은 데서 무슨 좀 약간 가벼운 잘못 저지르면 뭐 심할선해, 경위선해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자체로 뭐 징계는 아니지만 심할서나 그 경위서 같은 게 많이 쌓이면 나중에 그게 이제 그 나중에 징계가 되는 그 빌미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추고는 사실관계를 한번 조사해 보겠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경계하는 그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타이르는 아마 이런 어떤 가벼운 징계 정도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조에서는 그 박기화를 때려 죽인 박종하에 대한 처벌, 그러니까 그 충청 감형에 그 형률을 적용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 죽인 사건이니까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임금에게 보고하고 그 처분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라는 정도의 아마 가벼운 징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죽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장 60대 이제 이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그러면 이제 어떠한 배경에서 일어났는가가 또 중요한데요. 이제 6년 전인데 자료 이제 6년 전이라고 했는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실제 자료에는 4년 전인 1858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보면 뭐 아마 횟수를 따지는 관계에서 또 이제 만으로 따지느냐 뭐 어쩌고 하면서 약간 좀 오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범인인 박기화가 피해자인 박진항을 무릎으로 이렇게 짓지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무릎으로 이렇게 짓이겨서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피해자 박진항은 가해자 박기화와 친척이었어요. 근데 뭐 몇 촌 그런 게 안 나오는 걸 봐서 이제 뭐 아주 가까운 친척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일가라고 하죠. 되게 예전에는 일족들이 같은 마을에 이제 같이 살았잖아요. 동성촌락이 많았으니까. 뭐 그런 이제 뭐 학렬이 같은 형벌, 집안의 형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을, 무릎으로 짓이겨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박기화는, 그 박진항은 상당히 이제 늙고, 가해자인 이제 박기화는 상당히 젊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기 친척형을 무릎으로 짓이겨 죽이게 됐느냐? 그 피해자 박진항이 그 당시 예전에 뭐 집집마다 뭐 물론 이제 모든 집이 그럴 수 없지만 좀 여유 있는 집은 농사에도 필요하고 하니까 소를 키웠죠. 근데 소를 뭐 지금처럼 사료를 준다거나 그러진 않고 이렇게 풀을 먹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풀도 같은 곳에서만 계속 먹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풀을 먹여야 되는데 하필 이 박진항이 소를 그러니까 놓아서 먹인 곳이 가해자 박기화의 밭두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 밭두둑에 있는 그냥 잡초만 먹는 게 아니라 또 밭에 난 작물도 이렇게 좀 피해를 볼 수가 있죠. 또 밟아서 또 피해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일가 친척 사이에 아마 좀 티격태격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또 감히 젊은 놈이 형한테 그러냐 또 뭐 그런 거 다퉜겠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이 박귀화가 자기 친척 형인 박진왕을 도랑으로 밀어서 아주 막 진이기고 지치고 막 그랬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뭐 힘이 그러니까 나이 든 이제 그런 형 입장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됐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뭐 곧 사망했다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조에서도 어른인 친척형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다. 돼 있고 증인들도 아마 이제 박기화가 죽였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박기화 범인인 박기화의 친척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증거가 이 박기화가 박진왕을 죽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또 조선시대의 어떤 그 형사 재판 제도의 하나의 이제 맹점이고 뭐 그런 특징인데 문제는 박기화가 끝까지 자기가 했다고 자백을 안 한 거예요. 이런 사건 사실은 명료하거든요. 증인도 다 있고 사람 죽은 사람이 있고 그 죽은 사람의 어떤 시신에서 이렇게 그 진이겨 눌려서 죽은 흔적도 있고 모든 게 다 명백한데 문제는 박효화가 끝까지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뭐 요즘에 모질다, 뭐 모진놈이다 그런 표현 쓰는데 상당히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과정에서는 그 당시 형신이라고 해서 막 형장 치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백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당시는 이제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 죽을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자백을 해야 그 자백하는 걸 이제 지만이라고 하죠. 지만.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늦을 지자, 늦을 만자인데 제가 너무 늦어서 지체해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의 지만이라고 하는 자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최종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소서라고 해서 이제 그 결안이라는 걸 바칩니다. 그러고 나야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절차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들은 전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 이제 중간에 죽으면 이제 물고가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백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벌써 6년이나 4년에서 6년 사이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그런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제 이런 사건이 6년이나 끌 수 있느냐. 그 전에 사실은 이 판결이 났어. 범인이 누군지 잘 모른다거나 막 그러면 시간이 끄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면 막 약간 그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거나. 근데 이 경우는 사람 죽인 게 확실하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6년이나 끌 사건이 아닌데 문제는 이 박기화가 끝까지 자백하는 겁니다. 박기화 입장에서는 자백하면 바로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끝까지 아마 버텼던 거겠죠. 뭐 오늘날 존버 정신 하듯이 그렇게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끄는 사이에 시간은 막 이렇게 흐르고 하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막 절통할 일 아니겠어요. 자기 아버지 원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계속 부인하면서 결 끝까지 자백하지 않아서 살아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시친이었던 아들이 어떻게 보면 사고를 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살인자 박기화, 살인자이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 박기화를 피해자인 아들이 이제 사적인 보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이죠. 뭐 사실 오늘날 같으면 더 엄한 처벌, 물론 이 경우도 뭐 정상이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을 죽였으면 더 엄한 처벌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는 또 인륜, 효를 실현한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장 60대를 때리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